6.3 조기대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예측하셨습니까? 예상을 했죠. 저는 뭐 이제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이 예. 다른 방송에서 4명의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와 한동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겹치는 캐릭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윤심 지지층,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들의 이 싱크로 되는 인물은 김문수 쪽인 것이고요. 또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 바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제 단일화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또 더 힘이 실려 있던.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누굴 찍겠습니까? 김문수를 찍겠죠. 근데 한동훈 후보는 전체 이번에 투표에 응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중에서 대략 한 3분의 1 몫은 한동훈한테 가 있어요. 네. 한동훈이 한 3분의 1 정도는 가지고 이제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 정도 지점.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건 한동훈 표예요. 결선에서도 마찬가지. 결선에서도 안 바뀌어요.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한동훈 표는 3분의 1을 유지하기 때문에 탄핵에 이 찬성을 한 한동훈 표, 뭐 안철수 표는 얼마 안 되니까요. 또 위더훈이 우리훈이 뭐 다 결집을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이게 한동훈 후보는 똘똘 뭉치고 또 토론 때 얼마나 또 예능까지 나가면서 제가 그런 걸 말하는 걸 알면 약 오르겠네요. 뭐 이러면서 또 약을 올렸나요? 네. 그렇게 이렇게 되면서 좀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면서 통과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이제 이게 당심하고 민심이 반반이잖아요. 당심과 민심으로 구분했을 때는 분석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당심은 대체적으로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도 1등은 김문수, 2등은 한동훈, 홍준표는 3등이지 않을까. 그러면 당원에서라도 홍준표 후보가 2등을 해야 한동훈 후보를 꺾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당원에서도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으로 싹 쏠리고 그 다음이 한동훈이었을 것 같아요. 한동훈은 고정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사실상 고정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탄핵 반대쪽에서 김문수 후보와 나눠 먹는 건데 김문수 후보 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죠. 한덕수까지도 손잡고 얼찌문덕이잖아요. 이게 지금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 얼찌문덕으로 해서 살수 대첩을 하니까 이미 게임이 끝나고 고력을 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아, 얼찌문덕은 고구려인가요? 네. 네네. 네. 2차 결선, 이제 결선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비우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결선이니까요. 예.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인데, 자, 일단 단계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있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있잖아요. 이 표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한동훈으로 이렇게 알아서 가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체 3분의 1은 한동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김문수일 거예요. 한 45%가. 네. 그러면 자, 홍준표가 얻은 표는 어디로 가겠어요? 한 15%, 20%는 가겠죠. 김문수에게로.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는 얼마 안 되지만 한동훈 후보한테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결합을 해보면 45에서 15 플러스 하면 60.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25나 30에서 뭐 최대 10 플러스 하면 4. 6대 4잖아요. 그럼 6대 4. 김문수 6, 한동훈 4.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되는 거예요? 김문수 땅땅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찌라시 형태로 돌아다닌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단자리 숫자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돌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라시 보지 마세요. 예, 지라시 볼 거면 우리 유튜브를 왜 봐요?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를 보는 거는 TBC, 경주배씨, 배추도사, 황상현 이거 아닙니까?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최종 후보 가운데 전망을 한다면 김문수 후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다 설명 끝났잖아요. 알겠습니다. 집중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대 4. 네.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는 김문수 6, 한동훈 4. 그렇게 되겠죠. 물론 뭐 한동훈 후보도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네. 또 정말 역량을 발휘한 거고 토론도 1대1 마스 토론할 때 막 궁지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토론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본회의장에는 왜 안 오셨어요? 탄핵을 반대하신다면서요. 이러면서 여러 번 이렇게 네. 또 이렇게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또 그걸 통해서
한동훈 후보 지지층들은 똘똘 뭉치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효과는 토론의 효과는 확장보다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전체의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응답자들, 국민들도 있고 또 지지층들도 있고 당원들도 있죠. 한 3분의 1 정도는 한동훈 후보가 35% 내외잖아요. 이건 항상 한동훈 후보 고정표예요. 예. 근데 지금 아직 그 결선이 남아 있으니까 전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토론회 얘기하셨는데 지지층을 결집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양자 토론회가 있을 텐데 이번 마지막 토론회 쟁점은 뭐가 될까요? 두 가지라고 봐야 돼요. 하나는 이제 한득수를 어떻게 보느냐. 예, 근데 이제 김문수는 갈려지는 게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득수를 예. 단일화 대상으로 받겠다. 근데 예, 예. 한동훈 후보는 좀 달라요. 예, 결이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이걸 받는 순간 오히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쪽으로 급물살을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받아들여요.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거는 뭐냐면 프레임 전환인데 트럼프야. 예. 근데 이제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경제나 또는 트럼프 쪽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또 밀고 있는 건 뭡니까? 윤심 탄핵 이거 정리 좀 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에 있어서도 김문수는 적극적이에요. 왜? 대선 행보를 하려면은 탄핵 내란에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후보는 이거 좀 정리하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 이야기를 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쟁점인데 궁극적으로는 본선을 간다 그러면은 한덕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미래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걸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 쟁점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가 이제 유력시 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나온다고 봐야겠죠? 아니 지금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예. 우리 유튜브 다 뒤집어야 돼요. 예. 지금 안 나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몇 번이나 우리 방송에서 예. 분석하고 배추도사 뭐가 됩니까? 배추잎이 다 찢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한덕수 대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 비서실장도 미리 사퇴하고 지금 캠프를 꾸려서 준비를 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각을 세운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았을 때 임기를 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NO!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제2호권, 예. 거기서 명분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go 이거 되는 거죠. 만일 이제 만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한댕이 나온다면 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수순에 들어가잖아요. 일단 단일화는 무조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맹탕 대선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찍으러 나가겠어요. 두 번째로는 단일화를 해야 이게 식어가던 물이 뜨거워지는 뜨거워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분노는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식어버렸잖아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안 할 겁니까? 상호간세 이야기 안 할 겁니까? 이 이야기가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게 먹사니즘을 뛰어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안 갈 수 없고 그래야 이낙연 전 총리와의 또 추가적인 단일화 연대 또 유승민 또 이준석 또 다른 사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수순대로 가지 않으면은 별로 보수 진영 쪽은 기회가 없다. 그러면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그런 수순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예. 어떻게 하냐. 예.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니까 그 전에 사퇴하겠죠. 예. 3일 날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두 사람의 토론회부터 해야 돼요. 예. 그게 대략 7일 내지 8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단일화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보수층, 예. 무당층이에요. 무당층. 예. 그러면 이게 이제 9일, 10일 실 되고 11일이
두 후보자 등록 마감이에요. 네. 이때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그대로 그냥 이어가면 되는 거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로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입당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11일 10시에 단일화 결과 발표. 11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 후보라면 입당. 그다음에 12시 점심시간이네요. 그럼 2시에. 네. 2시에 후보자 등록,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질문도 뭐 다 답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럼 김문수 후보가 올라갔다고 치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단일화에서 한덕수 대행이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몇 번 이야기해야 돼요? 네, 집중을 좀 하세요. 예, 아니 뭐 대놓고 얘기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이거 전망이시니까. 유튜브예요, 유튜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 이재명 빅텐트, 우리 소장님은 빅 플랫폼, 뭐 빅 웨이브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 물살을 타겠죠? 이게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빅텐트 치면 빅텐트 그룹이 얘기하면 빅텐트 이야기하면 망해요. 빅 플랫폼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텐트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족들이 싸울 때 제일 많이 싸우는데 텐트 칠 때 싸운다고요. 자, 황상현 앵커께서는 캠핑 가면 누가 텐트 세고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잖아. 저는 캠핑을 안 갑니다.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예. 텐트 치기 싫어서도 안 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린 귀차니즘이야. 그러니까 차박을 하든지 빅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빅 텐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뭔가 좀 싸우기라도 해보려고 하면은 예. 이건 빅 플랫폼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고 말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수순대로 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그 빅 플랫폼의 완성은 준스톤이다. 예. 이준석까지 이제 흡수가 되면 최종적으로 완전한 일단 빅 플랫폼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빅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그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잖아요. 이런 구도가 깨지거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남아있는 내부 변수는 재판인데 그건 재판은 천수답이지 않습니까? 아, 재판관이시여 유죄를 때려주셔서 그건 뭐 때릴지 안 때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5월 1일 이제 우리 방송 이후에 이제 보시겠죠. 그는 결과를 알아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 재판의 결과가 제일 좋은 거는 보수 쪽에서 제일 좋아할 것은 파기 자판을 해가지고 예. 유죄를 선고해서 아예 대선에 출마 못하는 것이겠지만 그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거만 저는 이야기 드릴게요. 배추도사는 선거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여론조사 이야기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기려면은 지금은 내부 변수가 없으니까 외부 변수밖에 없잖아요. 외부 변수는 뭐라 그랬어요? 조지 레이코프의 인지 언어학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뭡니까? Don't think of an elephant. 지금 제가 이 영어에서 토익 시험에도 나올 거야. elephant 앞에 an이 간사가 붙어요. 그냥 간사 없이 the elephant, 더 없이 on 없이 elephant, 예. on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an elephant인데 코끼리를 생각하지만은 뭐냐면 이재명 노래를 불러봐야 못 이겨. 못 이긴다니까. 그러면 누구 노래 불러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경제 노래. 그 다음에 미국 노래. 트럼프 노래. 그러니까 이걸 부르면 한번 부딪혀보기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네. 머리 아픈데 두통약 안 드실 거예요? 머리가 좀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예. 뭐 같은 맥락에서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자, 대법원 판결 1일날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이제 파장이 어떤 식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린 건 이거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세 가지 판결이잖아요. 상고, 기각, 무죄.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겠죠. 엉덩이 찰싹 이제 완전히 뭐 야생마가 되겠죠. 준마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파기환송. 이건 조금 애매해. 네. 근데 파기환송을 하면서 5월 30일까지는 서울고법에서 판결을 내리겠다. 이러면 이건 또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5월 30일 날. 6월 3일이 대선인데. 그렇죠. 예. 5월 30일까지 내겠다. 한 달 정도의 예. 시간이 되니까. 사실 세 번째가 보수 쪽에서는 제일 바라겠죠. 그러니까 파기, 자판, 스스로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리면서 유죄로 선고. 이거는 학정심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정말 빼박 캔트. 이재명 후보는 대선 못 나와. 민주당은 작살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434억을 다 토해내야 돼요. 이건 정말 멘붕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켜볼 뿐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무슨 헌법재판소 결과를 가지고 4대 4냐 5대 3이냐 희망회로에 지금 다들 두통이 와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를 보는 시각은 뭐냐? 맥 빠짐, 예. 진 빠짐.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뭐 그것이고, 어차피 뭐 얼마 남지도 근데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그러면 무죄 선고를 내리면 제가 이제 엉덩이 찰싹찰싹 야생마가 준마가 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도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예. 여전히 대선판을 결정하는 거 거듭 말씀드렸지만 프레임 전환, 프레임을 어떻게 보수 진영이 보수 플랫폼이 전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 한덕수, 이낙연, 유승민, 이준석, 브라브라브라 이런 이제 보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세팅이 되는 것이 더 관건인 것이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는 그건 기다려서 지켜볼 뿐이라는 말씀을 전달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하나만 더 뭐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 파기환송이 되면 그리고 대선 전까지 결판이 안 나면 민주당 내에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 경선할 때도 네.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김동연, 김경수 캠프로 안 갔어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이재명 후보 쪽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 정도로는 민심이 안 움직일 거예요. 네. 네. 민주당 내에 민주당심도 안 바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상고기각 무죄이거나 아니면 파기자판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이 양갈래길이 놓여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금 이제 중도 외연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영입했어요. 이런 행보는 어떤 전략을 읽히십니까? 아니 이게 뭐냐면 이미 본선 모드로 본선 행보로 옮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본선 행보로 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대한 사람을 통해서 중도 외연 보수 일부까지 확장 포섭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윤여준, 정규재, 조규재 제재 여기에다가 또 강검실 또 심지어는 뭐 민주당에서 김상우 의원을 영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나올 정도니까요. 예, 여기에다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 예. 이른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직까지는 연락은 안 왔죠. 저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또 연예인들도 흡수가 돼요. 네. 누구 네. 또 지지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대세론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진지 강하죠. 예. 근데 막판에 사실 이 사람을 통한 외연 확대보다 플랫폼을 통한 구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외연 구도의 변화가 훨씬 영향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2002년에 이해창 대세론이 나올 때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흡수가 됐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대선의 결과를 바꿔놓은 것은 노정 단일화였거든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였거든요. 그만큼 보수로서는 막판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또 이 보수 연대 플랫폼이 왜냐? 경제, 관세, 미래, 트럼프 또 여기에는 7공화국, 임기 단축, 개헌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이 구도를 선거는 구도입니다. 구도를 변경시키는 외연 확장이 더 힘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분석을 드립니다. 네, 오늘 뭐라고만 하시다 끝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분 상한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